안녕하세요. 지금의 세상입니다. 이번 주부터 날씨가 너무너무 좋아져서 괜히 하늘을 더 보게 되고 괜히 가까운 거리는 더 걷게 되고 괜히 천천히 걷게 되는 그런 날들인 것 같습니다. 정말 짧으면 짧다는 이 한 달 가을을 저도 열심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고민은요, 개인적으로 저 또한 너무나도 공감했던 고민입니다. 어떤 고민이냐면요, 이 사회는 성공을 하나로 보는 것 같아요. 정말 나는 내가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데 대한민국에서 28살의 여성이라는 타이틀은 저희도 점점 작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려고 더 악을 쓰고 사는데 마음 한켠은 힘들어요 라고 고민을 남겨주셨습니다. 같은 나이라서 그렇고 여성이라는 타이틀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공감을 했던 고민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으로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성공의 기준이 있죠. 누구나 아는 회사에 들어가는 것 혹은 돈을 잘 버는 것. 요즘에는 SNS의 활발한 SNS의 활동으로 해외여행을 가는 것, 그런 식으로 성공의 기준이 딱 있는 것 같아요. 저 또한 회사를 퇴사하고 이 책방을 차리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시대 역행적인 행동이잖아요. 그러면서 잘할 수 있겠느냐, 왜 서점을 하려고 하느냐, 돈이 되겠느냐라는 말도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고, 그걸 좀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이야기를 좀 안 들으면서 이걸 차렸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도 다행히도 제 주변에 좀 응원해주는 친구들이 많기도 했고, 무엇보다 저를 믿어주는 부모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또 막 상처를 많이 받거나 그랬던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민을 되게 공감했던 이유가 제 친구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딱 이런 말을 해요. 우리 나이대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다. 이런 고민을 한참 하는 시기인가 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28살의 여성이라는 타이틀이 대한민국에서 막 갖춰줘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슬슬 막 분명 결혼 이야기 나올 거고, 결혼 언제 하느냐, 남자친구 있느냐 라는 이야기로 또 흘러갈 거고, 마치 연애를 하지 않으면 이상한 시선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저처럼 회사가 아닌 다른 걸로 하면서 다른 이 돈 안 되는 것들을 하면서 밥 먹고 사느냐, 결혼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이야기들을 분명히 많이 듣죠. 28살의 여성이라는 타이틀에서 가져야 되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시선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남이 이렇게 저를 맞추는 것도 있지만, 남이 그런 잣대로 저를 평가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한 시선에 의해서 저 또한 스스로가 그 남들의 말을 무시하지 못하고, 아 그렇네, 나 결혼 언제 하지? 나 연애는 왜 못하지? 나 왜 안 하고 있지? 뭐 부족한가? 나 회사 안 다녀도 괜찮을까? 나 이거 해도 밥 먹고 살 수 있을까? 내 미래는 괜찮을까? 이런 막 고민들로 자기를 이렇게 억누르겠죠. 네,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마음이 힘들어지는 그런 악순환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이랑도 계속 이런 말을 해요. 우리 나이대가 참 이런 고민을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사춘기가 중학교 때 온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저는 사춘기는 20대 때 처음 온다라고 느꼈거든요. 저의 기준에서. 그래서 20대 초반에 한번 내가 누구인가 이런 고민을 해보고, 그리고 지금 딱 저도 퇴사하는 무렵에 딱 그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가? 행복한 인생이 뭘까? 라는 고민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저도 그 회사를 일찍 다녔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대학생 때부터 이것저것 일을 많이 했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지 회사 생활을 했을 때 조금 스스로에게 여러 가지 경험들이 되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들도 있는데, 제가 교육 콘텐츠를 만들고 강의를 하는 역할을 했다 보니까 많이들 어른들이 했던 말이 미성숙하다, 결혼도 안 했는데 어린 여자가, 애기도 없잖아 라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게 사실이긴 하죠. 왜냐하면 어리면 분명히 살아온 세월보다 당연히 경험은 적을 거고 해보지 못한 것들이 많을 테지만, 과연 어리다고 결혼 안 했다고 우리들의 말을 뭔가 미성숙하다라고만 치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종종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러게요. 28살의 여성의 타이틀이 참 뭔지 이렇게 괴롭힌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비교적 남들의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듣거나 남들의 시선에 맞춰가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서점을 차리기도 했겠죠.
근데 가끔은 그렇게 주변에서 안달복달 옆에서 하면 괜히 생각해보게 돼요. 그런가? 내가 이상한가?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건가? 뭐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저 또한. 그래서 굉장히 이 고민은 개인적으로 저도 공감을 했던 이야기고요. 어떤 책을 추천을 해드릴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뭔가 뻔하지만은 않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이거지라는 책이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어떤 책이냐면 바로 서른의 반격이라는 책이고요. 손원평 장편 소설이고 그 제주 4.3 평화문학상 수상작이라고 합니다. 서른의 반격 서점에서 많이들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뭐 서른의 반격이라든지 이런 제목들을 가지고 있는 걸 많이들 그냥 흘려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는 서른이 아닌데? 막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기보다는 이 고민 뭐 내가 몇 살의 여성이라는 타이틀 아니면 몇 살의 남성이라는 타이틀 분명히 여성만 힘든 건 아니겠죠. 남성도 그 대한민국에서 바라는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런 타이틀로 힘들어 하신다면 이 책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의 줄거리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주인공은요 김지혜라는 사람이에요. 지혜 정말 이름 흔하죠. 저도 이름이 현정이거든요. 현정 되게 흔해. 현정이 누가 밖에서 걸어서 현정아 하면 한 4분 정도는 뒤돌아서 쳐다보실 정도로 흔한 이름을 가진 정말 대한민국의 흔한 여성입니다. 이 여성도 이제 졸업을 하고 아카데미 기업의 계약직 인턴으로 이제 들어가서 일을 하게 돼요. 근데 거기에서 일을 해 나가면서 그 아카데미에 굉장히 유명한 스타 강사인 대학 교수가 있어요. 근데 그 대학 교수가 알고 보니까 알바생들이 쓴 그 논문을 뺏겨가지고 막 수업 자료로 쓰는 거예요. 근데 한날은 그 교수님의 심부름이 있어서 카페에 갔다가 그 교수님이 들어오셨어요. 근데 어떤 남자가 옆에서 막 그렇게 살면 좋냐 막 이렇게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지혜라는 사람의 인생이 조금 바뀌기 시작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소리를 질렀던 남자였는데 그 남자 이름은 규옥이에요. 규옥이라는 사람이 그 지혜가 일하고 있는 인턴의 옆자리 인턴으로 또 들어와요. 그렇게 둘이 만나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가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혜라는 사람은요 굉장히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를 대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 성격이나 뭐 말, 생각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냥 우리가 한 번쯤 나눴을 그리고 한 번쯤은 가졌을 자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몇 문장 정도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뒤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서항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그게 당연한 줄 알아요. 그래도 되는 것처럼 대한다고요?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굉장히 뭔가 세죠. 그래서 이게 그 문학상 수상작이잖아요. 그 심사위원 소설가 분들이 이제 추천글을 적어놨어요. 이것도 좀 소개시켜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서른의 반격은 88만 원 세대인 주인공이 허위의 세상을 바꾸려고 몸부림치는 실존이 가상한다. 작은 체게바라들에서 희망을 잃게 한다. 사회 곳곳에서 반란을 일으키는 그들. 1%에게 농락당하는 세상, 변화의 주역으로 사는 주인공들을 설정하는 작가의 시각이 미쁘다. 문장도 밀도가 짙고 잘 읽힌다. 사건과 주제를 형상화시키고 도출해내는 작가의 힘, 소설 미학이 돋보인다. 한국 사회의 미만한 진짜를 가장한 가짜들. 약자를 악랄한 사기술로 착취하는 구조적 모순에 저항하는 젊은이들이 이 소설에 등장한다. 그들의 저항은 비장하나 영웅적이거나 하지 않고 게임처럼 경쾌하게 행해진다. 소설의 주인공은 그러한 저항의 몸짓들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하면서 자신의 왜소한 순종적 자아를 벗겨내고 주체적 자아를 되찾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정말.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우리가 느끼는 모순들이 굉장히 많죠. 대표적으로 권위의식이라든지 패배, 취업, 결혼, 그리고 커리어, 갑질 그런 다양한 구조적인 모순들에 이분들이 저항을 하기 시작해요. 지혜가 규옥을 만나면서 그렇게 저항을 하게 되는데 되게 좋았던 건 저항이 진짜 비장하거나 영웅적이지 않아요. 히어로물이 아니에요. 뻔해요. 그런 저항을 했고 무슨 윤봉길 여사처럼 이렇게 멋진 짓을 했지만 그게 성공을 했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저도 재밌게 읽었지만 순종적인 자아, 자기 스스로가 또 어떻게 보면 그런 현실을 순종하면서 살고 있던 순종적인 자아가 되게 주체적인 자아로 바뀌는 그런 내용입니다. 몇 문장 정도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여기에 첫 번째로 내가 아는 건 그 정도다. 그 전에 벌어진 피, 광장, 투쟁의 흔적은 사진과 다큐에서나 본 겪지 못한 옛날 얘기일 뿐이다. 세상은 몇 발자국쯤 앞으로 나아갔지만 그 몇 발자국이 전부인 것 같다. 여전히 부당함이 우위를 점령하고 있고 당연히 보통 사람의 시대는 오지 않았다. 대신 대세의 머리를 조아려 수긍하면서도 온갖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나는 남들과 달리 몹시 특별한 사람이라고, 그러니 제발 나를 좀 주목해달라고 온몸으로 외쳐야 하는 세상이 왔다. 나는 하필이면 이 시대의 청춘의 끝자락을 맞이한 숱한 여럿 중 하나다. 라고 지혜라는 주인공이 이야기하면서 시작이 돼요. 지혜라는 주인공이 이 책에서 굉장히 그 사회를 서술하는, 그러니까 묘사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묘사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공감이 됐고, 맞아, 그렇지. 그런 세대야. 말하면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저 또한.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되게 재밌었던 게, 주변엔 어디에나 지혜가 산적해 있다. 심지어 제 아는 동생도 지혜예요. 이 주인공이 지혜잖아요. 근데 지혜가 산적해 있다. 중학교 때 인간은 심지어 한 반에 지혜가 5명인 적도 있는데 한마디로 가관이었다. 큰 지혜, 작은 지혜, 하얀 지혜, 까만 지혜, 통통한 지혜 등 이름보다 형용사가 구분의 기준이었다. 나는 그 중에서도 참 색깔이 없는 작은 지혜였는데 특별히 내가 작아서라기보다는 큰 지혜가 월등히 컸고 그에 비해 나는 덜 컸기 때문이었다. 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너무 공감되는 거예요. 왜냐면 제 이름이 현정이잖아요. 현정. 진짜 뭐 학교에 현정 한 3명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현정? 큰 현정, 뭐 3반 현정, 뭐 이렇게 5반 현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참 그런 공감이 되었던 부분이었습니다. 또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만 그런 말은 내게 주어진 대사가 아니었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마라톤 행렬 중 어딘가에 속해 있었다. 숨이 턱에 닿도록 뛰면서도 중간에 포기하지 않기만을 바라며 어딘지도 알 수 없는 목적지를 향해 모두의 틈에 섞여 바쁘게 발을 옮기고 있었을 뿐이다. 그것이 특별히 슬프지 않다는 것이, 가끔은 담담한 미소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이었다. 그렇게 해서 나는 현재의 나에까지 이르렀다. 이거 되게 공감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숨이 턱에 닿도록 뛰면서도 중간에 포기하지만을 않길 바라면서, 근데 목적지는 어딘가를 모르겠고 모두들 바삐 열심히 움직이는 그 행렬 속에서 저도 살아가는 삶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솔직히 다를 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다들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되게 막 그런 말 많아요. 먹고 살기라는 말 지겨워 죽겠다고. 아무튼 참 재미있습니다. 또 공감되었던 부분이, 너무 창의적인 건 머리 아파. 적당히 쉽고 유명한 걸 실제로 경험하면 그만이야. 사람들은 스스로가 수준 높은 무언가를 체험했다고 자랑스러워하겠지? 그 자랑은 인스타그램으로 전시되고 입소문이 되어 퍼져나갈 거고 기획이란 그런 거거든. 이란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수준 높은 것을 무언가를 체험했다고 인스타그램에 자랑을 하는 세대이기도 하고 저도 그렇고요. 맞아. 그런 사람 많아라고 하기에는 저 또한 그러고 있기 때문에 네, 다들 그러고 살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리고 또 이제 만연한 이야기들, 정말 훈하게도 들을 수 있는 거가, 그리고 지혜씨 멋 좀네. 웬만하면 그때가 제일 예쁠 때라고 말해주고 싶은데 자기 얼굴 보니까 도저히 그 말이 안 나온다. 외모나 복장 가지고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안타까워서 그래. 너무 안 꾸미는 거 그거 나중에 돌이켜보면 젊음에 재짓는 거다?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어. 아니 꾸미든 안 꾸미든 그 연애도 그렇잖아요. 막 연애 안 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해. 연애 안 할 수도 있지. 결혼 안 할 수도 있지. 근데 막 왜? 왜 안 해? 막 이렇게 보는 세상이잖아요, 솔직히. 참. 그리고 막 그 규옥이라는 애가 굉장히 그런 저항하자, 그런 모순 구조에 막 복수하고 저항하자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규옥을 보면서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한 세상은 점점 더 나빠질걸요? 억울함에 대해 뒷얘기만 하지 말고 뭐라도 해야죠. 내가 말하는 전복은 그런 겁니다. 내가 세상 전체는 못 바꾸더라도 작은 부당함 하나에 일침을 놓을 수 있다고 믿는 것. 그런 가치의 전복이요. 라고 이야기를 규옥이 해요. 그러니까 그 규옥이라는 사람은 계속 저항을 하는 사람인데 그걸 안 입곱게 보는 사람도 있겠죠. 대체로 그렇잖아요.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니?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사람은 그렇게 하면 점점 세상이 더 나빠진다. 전체는 못 바꾸더라도 부당하면 일침 정도는 놓아줘야 되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주인공입니다.
되게 이 부분 되게 진짜 공감이 되고 안타까웠던 부분인데요. 그 지혜라는 사람의 친구가, 다빈이라는 친구가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다빈이라는 친구는 원래 워킹홀리데이도 가고 막 짠순이처럼 돈 모아가지고 열심히 사는 사람인데 일찍 이제 결혼해서 애를 낳았어요. 그 다빈이라는 사람이 했던 이야기인데, 다빈이가 애를 낳아서 참 많이 바뀐 거예요. 바뀔 수밖에 없죠.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변하니까. 근데 딱 그 다빈이의 말이 너무 제 가슴을 찔렀어요. 어떤 거냐면, 너 사람이 언제 어떻게 보수화되는지 알아? 명백한 자기 재산이 생길 때야. 절대 빼앗기거나 침해될 수 없는 것. 집이나 돈이나 그럴듯한 밥그릇이 생길 때. 근데 나한테 그게 애야. 애가 생기면서 그 재산이 된다는 거죠. 그런 게 생기면 있지, 이 세상이 갑자기 되게 위험해 보인다? 코웃음 치며 부렸던 객기는 다 증발하고 교통사고, 전쟁, 사이코패스, 환경호르몬, 미세먼지 그런 것만 생각하게 돼. 그리고 나는 집 밖에 몹쓸 것들로부터 가족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투사가 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점점 보수화되지. 나와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을 이해하기 힘들어지거든. 기본적으로 팔짱 딱 끼고 걸러봐. 된통 쏘아줄 테니까. 이 마인드야. 왜 이렇게 된 거지? 나도 참 젊은 나이인데 워홀 갔다가 웜홀에 빠진 줄 알았는데 이제 블랙홀이다. 라고 다빈이가 이야기해요. 근데 왠지 근데 이해가 됐어요. 정말 애라는 존재가 생기면 보수화 될 수 있겠다. 모든 걸 지켜야 되는 게 있으니까. 근데 이게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왜 지켜야 되는 가정들이 생기면 더욱더 책임의식도 강해지고 뭔가 이렇게 세상이 위험해 보이고 자기 것들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이 생기지 않을까. 모두가. 근데 이 말이 굉장히 뭔가 전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다빈이라는 친구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살았을까를 상상해 보니까 지금의 삶, 애가 주는 행복도 분명 있겠지만 뭔가 자기 자신을 그리워하는, 자기가 좋아하는 자신을 그리워하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공감이 됐던 게 아빠 세대와 우리 세대는 서로가 이해하고 바라보는 방식은 그런 건지도 모른다. 각자의 세대가 더 힘들다고 주장하고 그에 비해 상대의 세대를 쉽게 얘기하며 평행선을 날린다. 그런 걸 보면 삶을 관통하는 각박함과 고단함만큼은 예나 지금이나 공통적인가 보다. 그렇죠. 지금 세대 차이, 기성세대와 청년세대에 그렇게 싸움들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서로 세대가 힘들었다라고 주장하면서 상대 세대는 쉽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뭔가 어른들뿐만 아니라 분명히 우리 젊은이들도 어른들의 세대를 뭔가 쉽게 평가하고 있지는 않을까라고 반성을 하게 되었던 대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막 이래요.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는 거지. 그 고민.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막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뭘 어떻게 확인해 봤느냐라고 누군가가 따졌는데 그때 교육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그 고민은 죽을 때까지 하게 될걸요. 100살이 될 때까지 같은 생각할걸요. 외롭다고.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고. 내 인생은 어떤 의미가 있었느냐고.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괴롭고 끔찍하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거는요. 그런 고민을 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질문을 외면하죠. 마주하면 괴로운데다 답도 없고 의심하고 탐구하는 것만 반복이니까. 산다는 건 결국 존재를 의심하는 끝없는 과정일 뿐이에요. 스스로의 존재를 의심하는 게 얼마나 드물고 고통스러운지 알아가는. 그 고민 해보셨어요? 막 내가 누굴까? 나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을까? 지금 잘 살고 있나? 이 고민이 정말 끔찍하고 괴로워요. 저 진짜 이 말이 너무, 이 단어 선정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정말 끔찍하고 괴롭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뭐 해답이 있는 건가? 해답이 있는 건가 했을 때 또 답은 없어. 평생 이 고민을 하고 살아간대요. 어른들 말이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 고민을 막 이렇게 어른들한테 펼치면 죽을 때까지 그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끔찍하고 괴롭지만 그래도 저의 성격이겠거니 하고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저는 그런 성격을 안 하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도 아니고 불평 불만만 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이 생각을 하면서 끊임없이 그냥 그 고민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러면서 불평 불만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책처럼 뭔가 작은 거에 저항을 하거나 작은 거에 변화를 주면서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걸로 저는 좀 공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글은요. 가진 게 없어도 모든 걸 그만둬야 할 때가 온다. 모든 것을 소거하고 오직 나 홀로인 시간을 침참할 시기가. 청춘의 배부른 핑계라 험담하는 이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랬다. 혼자 밥을 먹거나 영화를 보는 그런 혼자 말고 진짜 혼자의 시간이 필요했다. 유일한 핑계는 누구나 한 번쯤 그런 때가 온다는 출처를 알 수 없는 말이었다. 그리고 내게는 그게 지금이었을 뿐이다. 정말 혼자 있는 거, 연애를 안 한다.
뭐 영화를 혼자 본다, 밥을 혼자 먹는다, 그런 혼자 말고 정말 오롯이 혼자만의 생각을 가지는 시기가 필요하다라는 건 전 정말 공감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변하고 싶고 자기의 주변의 환경을 바꾸고 싶고 이런 뭔가 악을 쓰려고 하지만 마음이 힘든 이런 분들이나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솔직히 알 수 있잖아요. 막 우리가 친구들끼리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해답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점점 이게 진짜 힘들어지면 친구한테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저는 혼자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혼자 계속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스스로의 결론을 내리고 그러면서 굉장히 좀 많이 성숙을 했던 것 같고 많이 치유를 했던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긴 하는데 당연히 두렵죠. 혼자 있는 것도 싫고 두려운데 그 혼자만의 오롯이 혼자를 되돌아보고 정리하고 성숙하게 만드는 그런 시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고민 우리 사회는 성공을 하나라 보는 이 사회 나는 오로지 나의 행복을 살고 싶은 행복을 위해서 살고 싶다. 그리고 28살의 타이틀이 참 점점 더 나를 옥죄어오는 이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28살의 여성이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이 서른의 반격, 손원평 장편 소설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 책의 뭐 마무리를 일부러 말 안 해드려요. 저 대부분 그 책을 추천할 때 마무리나 마지막 쯤에 되게 띵 하는 그런 글들인데 그런 건 이렇게 말을 안 드리거든요. 그건 스스로가 그냥 읽어보면서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어서 이 책을 추천을 합니다. 어쩌면 어른들이 말하는 그 뻔한 이야기들이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이 책을 보면서. 그리고 불평불만만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존재하지만 제 되게 친했던 선배들이 그러셨거든요. 혼자 불평불만만 하지만 그렇게 불평불만만 할 때 뭔가라도 하면 너의 인생은 달라져 있을 거야 라는 말을 대학생 때 해주셨어요.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 선배님들이었거든요. 그 말을 뭔가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니 그나마 뭔가 주체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불평불만만 하는 것보다. 아무튼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책을 읽으면서 스스로가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면서 오롯이 혼자가 되어 조금 더 성숙해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나중에는 또 언젠간 이런 고민이 들 때 조금 더 초연하고 태연하게 이 고민을 풀진 못하더라도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 또한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이번 주 고민과 책을 연결해드리는 지금의 고민과 책은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리고 또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